요즘 참 이게 나라냐 싶은 꼴이 여기저기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충북에 있는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금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왔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소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법무차관이 정착 지원 브리핑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우산을 직원이 이렇게 받치니까 기자들이 그 옆에 우산 받치는 직원이 나온다니까 직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손만 이렇게 올리고 몸은 숙이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몇 분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엉거주춤하게 쭈그리고 결국은 직원이 빗속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드는 행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그 노란 민방위복 입은 검사 출신 간부가 또 우산을 이 차관한테 씌워주고 있는 그 직원한테 직원 손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너무 위에 떠 있다는 거죠. 자, 차관은 그 모습을 돌아서서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 찍히면서 사진에 기자들은 법무차관의 브리핑 내용에 주목한 게 아니라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는 직원의 모습을 사진에 찍었죠. 그래서 이 법무차관이 난 이걸 잘 몰랐다, 이렇게 지금 해봤자 조선시대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고 이게 차관 주제에 황제 의전을 하냐. 이명박 박근혜도 지우산 지가 들었고 미국의 트럼프 푸틴도 러시아의 푸틴도 지가 들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브리핑이 필요하다면 비가 저렇게 오는 날은 실내에서 해야 될 건데 방역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저렇게 또 쇼를 했다고 봅니다. 빗속의 거리에서요. 그렇다면 차라리 어디 처마 밑에서 좀 하든가 하지 저런 식으로 쇼를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차관이 직원이 몸을 사리고 진력을 다하는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 요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살피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브리핑을 하면서 남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게 잘못이죠. 자, 이 사람 판사 21년 하다가 법무부 차관이 된 사람인데 좀 웃기고 자빠졌다 봅니다. 외국에는 보면요, 그냥 옆에서 사진이 나오든 말든 꼭 뭐 너무 비가 와서 이렇게 밖에서 브리핑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같이 씌워주는 정도가 있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는 또 장관도 사고 쳤는데요. 인영 장관이라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박범계가 자기에 대한 과잉 홍보 의혹에 26일 정부 대표로 인천에 나가 아프간에 한국 도운 사람들 입국한다라는 부분에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10세 미만 애들이 180명 있다 소리 듣고 애들한테 인형 나눠주는 쇼를 했는데, 그런데 이 기자들한테 박범계가 인형을 나누어주는 것을 촬영하지 않으면 공항 전체 행사에 대한 취재를 불허하겠다고 취재진을 압박해서 기자들과 실랑이가 일었다고 합니다. 자, 지가 지금 이 방역 상황에 특히 아프간에서 온 사람이 4명, 지금은 7명이 감염됐다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에 굳이 인형 전달식이 그게 뭐라고 인형 주는 퍼포먼스를 촬영을 해라. 그걸 촬영 안 하면 전체 취재를 불허하겠다. 이런 쇼를 했습니다. 자, 더 웃기는 거는 무릎 꿇고 우산을 든 모습을 법무차관이 분명히 보고도 뒤에서 숨은 노력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피지 못했다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법무차관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웃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군이 지금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장병들에 대해서 일종의 노마스크 생체 실험에 들어갔다. 제가 이거 오래전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K 방역을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 군에서 장병들이 대부분이
접종을 했으니까 장병들은 마스크 없이 생활해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장병들한테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청와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력 내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가 문가리가 장병들을 생체 실험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자 단계적 정상화의 방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위드 코로나 차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왜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대상으로 거짓거리를 하냐. 자, 그래서 4일날 청와대에서 열린 8월 4일 주요 군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이 지시를 문가리가 했다. 그래서 집단 면역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는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 또 죽는지 안 죽는지를 관찰해 시범 사례로 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하니까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 활동의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률을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생체 실험을 하라고 말은 안 했겠죠. 근데 결과 내용적으로 보면 군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밖에 이 사회적으로 확대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위드 코로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또 웃기는 짓거리가 나왔습니다. 양향자 특보라는 자가 여직원 성추행했다고 시끄러워졌는데 그 자가 기업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지난번에 보면 이낙연의 특본가 하는 자가 캠프에 복학기 등 각종 비품과 여러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검찰이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 해서 출두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밥을 먹고 오겠다 하다가 나가서 자살했는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권의 기업 출신이거나 힘 있는 의원들은 자기 측근들을 기업에다가 이름 달아놓고 돈 받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면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향자의 친척으로 일컬어지는 이 박 씨는 지역구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때 이제 특보직을 그만뒀는데 일개 국회의원이 무슨 놈의 특보입니까? 이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판매 회사인 R사가 지난해부터 박 씨에게 300에서 550만 원의 활동비를 줬고 당초 300씩 주다가 작년 10월부터 550씩 주었대요. 그 내부 자료를 보면 R사 한모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회사 여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박 씨한테 매달 300씩 주다가 이후 R사 재무담당 부사장이 인사 재무 실무자들에게 박 씨의 활동비를 300보다 더 늘려주라고 해서 지시를 하고 그래서 10월부터는 250만 원을 올려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와 세금 등을 감안해 여직원의 월급을 35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내부 자료 끝부분에는 대표님께서 어떤 의원 특보라는 표현이 구두로 남아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숙지 후 삭제하라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할 수 없고 개인도 연간 500만 원을 넘도록 후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기업이 직원급여로 위장해 사실상 양향자 측에 정치 자금을 준 거라면 양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씨가 이 돈을 다 받아갈 가능성도 없어요. 자기가 일부 받아갔지만은 나머지는 양양자 측으로 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박이 지역구에서 양의 정치 자금을 관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R사가 300억대 횡령 배임이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R사가 양향자 지역구인 광주시에 AI 센터를 개소했고 이 센터는 양향자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사가 박 씨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이낙연 측이 이재명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2017년에 재산을 26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굉장히 수임료가 비싼 정관들을 변호사로 썼는데 재판 기간에 그러면 정관들한테 변호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갔을 건데 오히려 재판이 끝나고 재판 기간이 지나서 1억 7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판 직전에 26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재판이 끝난 2021년에는 28억 6천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그래서 과거에 김경수도 빚더미에 올랐고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기본 지원을 해준 거냐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각종 비용으로 쓰리쿠션으로 도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고 개인 비용으로 수임료를 충당했다면 어떻게 재산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사생활이다 당장 금액 계산이 어렵다. 자, 여권에서는 저들끼리 내막을 상당히 많이 알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도 많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런 별의별 추악한 일까지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로 한심하고 추악하고 지저분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한 이 황제우상과 또 장관의 황제 인형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생체 실험을 하라는 문의 지시 그리고 오늘 양양자의 특보라는 자의 기업으로부터의 가짜 월급 또 이재명의 지금 기본 수임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참 정권을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We are